자, 지금부터 머니 이슈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알고리즘은 지금 시장 판단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로보피아 투자자문 김윤보 과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히 이번 주와 같은 경우는 전저점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로 스타트 라인을 끄는 자리라 또 워낙 많이 출렁거린 그 구간이라서 궁금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알고리즘 쪽에서의 시선은 변화는 있는지 좀 포인트들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우선 이제 포인트를 짚어드리기 전에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이해를 위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알고리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누구나 편하게 쓰실 수 있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색깔의 경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알고리즘 분석 결과는 점수화돼서 그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 점수화가 되는데 이제 화면을 통해 보시면은 알고리즘의 점수가 플러스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빨간색, 마이너스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월간 그리고 주간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에만 투자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차트의 컬러에 대한 해석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알고리즘 점수가 플러스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노란색, 그리고 마이너스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은 관심 확대, 파란색은 리스크 관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사이 점수는 흰색으로 중립 영역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월간 그리고 주간에서 차트의 색상이 관심 확대인 노란색인 경우에 일간에서 노란색, 흰색, 노란색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이 이제 관심 확대 핵심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차트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리스크 관리의 경우에는 월간 그리고 주간이 흰색 또는 파란색인 상태에서 일간의 차트의 색상이 리스크 관리 파란색으로 전환되는 순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파란색, 흰색, 파란색으로 순차적으로 차트 색상이 전환될 경우에는 매도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어서 이제 코스피 주간 차트부터 먼저 천천히 확인을 해보시면서 국내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국내외 증시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알고리즘은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계산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면서 향후 방향성을 탐색해 나갈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주간 항목을 보시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전 방송을 통해서 화면을 보시면은 목표가를 2131포인트로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 당시에 이제 코스피가 해당 목표가를 터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급락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간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그 이후에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고리즘의 전망과 밖에 코스피는 이번 주 하루하루 1.5% 이상 급등락을 보였는데 일정 박스 내에서 흐름을 보였고요. 알고리즘은 단기적으로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 화면을 보시면은 파란색 수평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지지대에 해당하는 2155포인트입니다. 즉 이 2155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는 흐름이 다시금 실제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목표가는 이제 기존의 2137포인트에서 1842포인트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알고리즘 차트 색상이 일간 기준으로 최소 관심 확대 노란색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투자 비중 확대는 어느 정도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단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하는 경우에는 업종 그리고 종목별로는 시그널이 관심 확대 노란색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닥 주간 차트를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면은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목표가로 650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렸고 실제로 이번 주 목요일이었던 13일에 일간 저가 기준으로 650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금일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또한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일간 수익률이 매일 큰 폭으로 변동을 하나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고리즘은 단기적으로 코스닥 지수 또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파란색의 수평 추세선에 해당하는 이 지지대인 652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목표가는 기존의
기존의 650포인트에서 532포인트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그널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 현황에 대해서 미국 증시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대륙 그리고 국가별 현황에 대한 알고 있는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터키와 브라질 같은 일부 국가, 아니면 중남미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점수가 이제 관심 확대인 플러스 40점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 및 대륙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리스크 관리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40점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마이너스 10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일부 알고리즘 통해 관심 확대 시그널 들어온 관심 확대 시그널 들어온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를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10월 7일을 기점으로 잠시 중립이 흰색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다시금 리스크 관리는 파란색으로 들어와서 일간 그리고 주간으로 모두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영역에는 진입은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제 그 투자의 음지와 양지를 가르는 기준, 이제 60일 이평선인데요. 그 이평선 위에서 월간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립 영역이 흰색이 아직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시되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종 및 종목단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지수 내 업종별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아직은 리스크 관리에 해당하는 파란색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단기 반등이 확인이 된다면은 일부 업종에서는 관심 확대 시그널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에너지 업종의 경우에는 관심 확대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 주셔야겠습니다. 가장 크게 본다면 분석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많이 들은 이 문장이 리스크를 관리해 주세요. 아직은 아닙니다였던 것 같습니다. 업종에서는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고리즘 쪽에서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궁금한 건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걸어보는 건 요즘 외국인이 대형 IT를 사고 있고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많이 기대셨을 것 같은데 수급 상황 지금 변화가 나왔다고 보기는 이른 건가요? 수급 포인트 정리도 이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아직은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다시 진입을 해서 이제 증시가 반등하기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바라고 계시지만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난 이제 급락을 불러왔던 9월과는 아직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매도세가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10월 절반을 지나온 현재 시점에서 이제 국내 증시 전체, 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전체로 합산을 했을 때는 외국인은 현물에서 이제 1조 3,441억 원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드러지는 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7,893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5,548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에 대한 순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그 순매도 흐름과 지수의 흐름은 이제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관련 항목들을 설명을 차트를 통해 보여드릴 텐데요. 두 가지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란색 박스 그리고 빨간색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파란색 박스의 핵심은 외국인의 움직임은 증시 흐름에 선행한다입니다. 이제 좌측 항목을 보시면은 좌측 항목의 경우에는 초록색은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색 선의 경우에는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주목해 주셔야 될 만한 게 이제 2017년 이후 증시는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이미 급속도로 선물을 매수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즉 코스피의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이미 시장의 선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전후 모습을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외국인 선물 포지션 그리고 코스닥은 초록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기 바로 직전 시점에 빠르게 순매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수는 이만큼 올라온 상태인데 선물은 그보다 더 빠르고 급격하게 선물 매도세를 걷어서 올려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차트를 통해서 첫 번째 외국인은 시장이 선행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인 빨간색을 보시면 설명드리면은 이게 9월 이후의 흐름인데 지수가 하락하는 반면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은 매우 급격하게 떨어진 반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9월 들어서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에 대한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는 실제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스프레드 분석 결과이고요. 결과를 해석해 드리면은 우상향할수록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아웃퍼폼, 즉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거두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제 9월 이후, 즉 코스닥에 대한 상대적 매도가 더 벌어진 시점에서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상대적 우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나 단 금일 기준으로 코스닥 선물에서 순매수가 이제 순매수가 매우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금일 항목을 보시면은 요 흐름이 좀 꺾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선물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은 어느 시장이 더 상대적 강도가 좋은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신 영역이라서 매주 설명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간 기준으로는 중립인 흰색 그리고 장기 시결 기준으로도 월간과 주간 기준으로도 모두 중립인 흰색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이제 모든 영역에서 흰색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이제 큰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알고리즘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에너지 시장의 이제 핵심으로 해당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월간, 주간에서 중립 영역을 진입을 한 상태에서 일간으로는 리스크 관리, 즉 하락의 시그널을 보일 수 있는 파란색으로 오히려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에서 3배가 올랐다. 이런 이제 많은 뉴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리즘 해석 결과는 요 반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아본 게 수급적인 상황,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조금 더 거센 상황,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점검을 받아봤고요. 그나마 업종 중에 가장 안정적인 노란불이 좀 들어온 에너지 업종 들어봤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업종 하면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고 싶은 섹터가 IT 업종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지수를 끌고 그리고 버티게 한 주체가 이쪽이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알고리즘이 항상 냉철하게 시작을 봐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IT 업종의 수급 상황, 이 업종에 관해서는 어떻게 알고리즘은 평가를 내리고 있던가요?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현재 장은 단기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이제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과 이제 국내 흐름은 살짝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미국 대표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직은 일간 기준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도 리스크 관리에 해당하는 파란색 영역에 지금 진입은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30분에서는 파란색이 다시 중립이 흰색으로 전환이 된 상태이고 월간 기준으로는 음지와 양지를 가른 주요 기준 62평 위에서 지지가 한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거나 30분 차트에서 색상이 노란색으로 전환되면서 단기적으로 전환이 되는 흐름은 보일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리스크 관리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그 반도체 대형주들로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30분 기준으로 차트의 색상이 다시금 현재 노란색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일간 기준으로도 리스크 관리인 파란색에서 그리고 중립인 흰색으로 들어온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될 만한 점이 전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세부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색이 22평이고 검은색이 52평인데요. 52평, 22평 골드가 발생한 업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급락보다는 현재 박스권 유지 아니면 단기 상승세 지속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나 소형주들로 구성된 코스닥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아직은 30분, 일간, 주간에서
모두 리스크 관리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국내 대형주, 해외보다는 국내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형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그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코스닥의 반도체주 역시 안정적인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당분간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 IT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알고리즘 쪽에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로보피아 투자자문 김윤보 과장과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